예, 안녕하세요. 상속 이야기의 강사 이재우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즉 유류분권자가 패소를 하거나 상당히 불이익을 받게 되는 순상속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강의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유류분 계산식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순상속분의 계산식을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이 순상속분을 상속재산분할 심판 없이 협의 분할을 해서 나눠 가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대법원과 실제로 사실심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를 판단하고 있는지, 그래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할 때는 어떻게 결론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실무적인 측면, 그리고 판례를 더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류분 부족, 우리가 청구하는 거는 유류분 부족분이 됩니다. 이 유류분 부족분은 계산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증여재산에 상속재산을 더하고 여기에서 상속채무를 뺍니다. 그리고 곱하기 법정상속분의 유류분 비율을 곱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전체가 유류분액이 됩니다. 여기에서 유류분권자가 받은 특별 수익이 있다면, 사전 증여받은 게 있다면 그거를 빼주게 되고, 순상속분이라는 거를 빼주게 됩니다. 가령 자녀가 2명이 있는 경우라면, 자녀가 1과 2가 있습니다. 2명이면 유류분권은 법정상속분은 2분의 1이고 유류분 비율은 2분의 1이기 때문에 4분의 1이 됩니다. 아버님께서 자녀 1에게 20억을 증여를 합니다. 그리고 남은 상속재산이 4억이라고 보겠습니다. 상속채무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기초재산이 24억이 되기 때문에 24억 곱하기 4분의 1이 됩니다. 그러면 6, 4, 24가 됩니다. 자, 이게 유류분액이 되고, 여기에 자녀 2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빼주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순상속분을 또 빼주겠죠. 이 순상속분이 만약에 이 6억보다 많다면 전부 기각이 되겠죠. 그런데 이 순상속분이 없다면 6억을 청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이 순상속분에 따라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 그러면 순상속분은 이제 어떻게 계산이 되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상속분도 기본적으로 유류분 계산하는 것과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증여재산이 있고 더하기 상속재산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곱하기 법정상속분을 곱합니다. 자, 이게 이제 법정상속분액입니다. 여기에서 증여받은 상속인은 자기가 증여받은 거를 특별 수익을 공제합니다. 자, 이게 이제 각자의 이제 그 구체적 상속분이라고 부르는 금액이 나옵니다.
여기에 빼기 상속 채무가 들어갑니다. 각자 상속 채무, 그러니까 부담하는, 요거는 법정 상속분 기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는 뭐냐면 상속을 통해서 받게 되는 재산액을 의미합니다. 자, 아까 순상속분액을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자녀가 1과 2가 있습니다. 여기는 20억을 받았고 여기는 받은 게 없습니다. 이런 경우 상속재산이 4억 있다고 그랬죠? 네. 4억 있습니다. 자, 자녀 2의 유류분은 6억입니다. 64, 24입니다. 그래서 빼기 자녀 2는 받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6억이 원래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네, 6억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네, 정확히 말하면 이걸 안분전 상속분이라고 하는데 용어가 조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냥 상속분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자녀 2 같은 경우는 자, 원래 이 자녀 2도 그게 아니네. 6억이 아니네요. 유류분은 6억이 아니고 그 법정 상속분이니까 24억에 12억이 됩니다. 절반이죠. 그래서 빼기 특별수익이 없기 때문에 그냥 12억이 됩니다. 자, 자녀 2는 자녀 2도 원래 같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원래 아버님이 20억을 증여하지 않고 이 20억과 4억을 그대로 상속으로 남겨놨다면 12억을 상속받아야 되지만 이 20억을 증여를 받았습니다. 자기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상속분액은 마이너스 8억이 됩니다. 자녀 1은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 8억이고 자녀 2는 플러스 12억입니다. 그런데 남은 상속 재산은 4억입니다. 그래서 이 4억은 자녀 2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억이 순상속분액이 됩니다. 그런데 유류분이 이렇게 24억이니까 기초재산이 곱하기 4분의 1을 하면 6억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 2 같은 경우는 상속을 통해서 4억을 받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통해서 이 차액인 2억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이 금액이 남은 상속 재산이 4억이 아니고 8억이다. 이렇게 되면 28억입니다. 그러면 각자의 법정 상속분은 28억의 2분의 1인 14억이 되겠죠. 14억이 됩니다. 여기도 14억이 됩니다. 자, 그리고 유류분은 얼마냐면은 24억에 4분의 1이 되니까 4,7에 28. 그렇죠. 7억이 됩니다. 이게. 유류분은 7억이 됩니다. 28억에 4분의 1인 7억이 이게 유류분액이 됩니다.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속재산이 8억이기 때문에 이 8억은 자녀 2가 전부 다 가져가게 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이 상속재산 8억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라면 아버님이 28억의 재산을 갖고 있었는데 20억을 자녀 1에게 주고 돌아가셔서 8억이 상속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라면 이 자녀 2 같은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하게 되면 전부 패소가 됩니다. 순상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 2 같은 경우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아니고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류분과 순상속분의 계산법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냐면 많은 분들이 때때로 자녀 일에게 20억을 증여했는데 자녀 일은 아무것도 받지 않고 상속으로 8억이 있는 상태에서 이 8억을 자녀 1 2분의 1, 자녀 2 2분의 1씩 해서 4억씩 나눠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 2가 자녀 1을 상대로 유류분을 들어갑니다. 네,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실제로 저희가 지금 그 서울 고등법원에 진행 중인 사건이 이런 경우입니다. 부모님이, 아버님이 뭐 상당한 자산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상속 재산에 대해서 이거를 전부 다 어머니에게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네, 어머니가 상속받는 것으로. 원래 우리 측의 그 의뢰인께서는 이 돈을 상속을 받아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다 어머니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그 협의 분할을 하지 않았다면 유류분권자는 순상속분액을 취득하게 됩니다. 아까 처음에 사례를 들면 상속재산이 8억이라면 이거는 기각입니다. 왜냐하면 유류분이 그 7억이기 때문에 6억이었다면 상속재산이 4억이었다면 이때는 2억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부를 포기한 겁니다. 자, 이랬을 때 과연 6억을 받을 수 있느냐 아니면 2억만 받을 수 있느냐, 여기로 올라갔을 때 7억을 청구할 수 있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자, 대법원 판례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 경우 원래 순상속분으로 4억을 받았어야 되는데 이거를 스스로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 협의 분할을 통해서 다른 상속인에게 주었다면 그로 인하여 침해된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 포기한 걸로 본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쉽게 설명하면 뭐냐면 원래 너가 유류분 부족분이 6억인데 순상속분으로 4억을 받고 나머지 2억만 청구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네가 협의 분할을 통해서 이거를 안 받았으니 이거는 포기한 걸로 본다. 그래서 2억만 청구해라. 이겁니다. 2억만 청구할 수 있다. 8억으로 돌아가 보면 남은 상속재산이 8억 원인 경우라면 원래 너는 유류분이 7억이었다. 그래서 네가 상속을 받으면 순상속분으로 계산하면 네가 원래 다 받는 거다. 다 받으면 유류분 부족분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데 네가 협의 분할을 통해서 이거를 다 다른 상속인한테 줘버리고 했으니 이거는 네가 스스로 포기한 걸로 본다. 해서 기각이 맞다. 대법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간혹 보면 그 유류분을 청구하시는 분들이 뭐 법률 전문가도 아니고
잘 모르시기 때문에 남은 상속 재산을 똑같이 n분의 1로 나눈다든가 또는 뭐 남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한테 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증여 재산을 말을 상대로 소송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또는 다른 상속인이 일방적으로 상속 등기한 거를 그냥 인정하고 그냥 그거 놔두고 유류분 발언 청구 소송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고 대법원에서는 이 사업 순상속 분액을 포기한 걸로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 유류분권자는 좋은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니까 뭔가 불합리하다. 그래서 사실심 종결심인 서울고등법원과 일반 고등법원에서는 이거와 다르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포기하는 걸로 본다는 대법원 판례가 먼저 나왔고 그 이후에 서울고등법원이나 광주고등법원의 판례가 다르게 나옵니다. 자, 그 판결문의 일부는 제가 그 유튜브에 그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할 테니 그거를 강의 듣고 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제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심 변론 종결심. 실제로 우리가 소송을 할 때 가장 밀접하게 부딪히고 우리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는 그 일선법원. 일선법원이 이제 그 지방법원과 고등법원으로 나눠지는데 사실심은 고등법원에 사실 거의 끝난다고 봅니다. 대법원은 법리 판단만 하기 때문에. 자, 고등법원은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안 봅니다. 반대로 봅니다. 실제로 유류분권은 왜 그러냐면 고등법원은 유류분권은 그 상속인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취득한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포기하고 다 다른 상속인한테 준 걸로 한다면 그냥 여전히 6억의 유류분이 살아있는 걸로 봅니다. 이쪽도 7억이 살아있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원래 남은 상속재산 8억 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뭐 내가 상속재산 분할 협의도 안 하고 유류분 소송을 들어가거나 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 소송을 하면 이거를 내가 다 취득하는 걸로 판결이 납니다. 마찬가지로 4억인 경우도 상속재산이 4억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유류분이 6억인데 이 4억의 상속재산이 있다면 이 상속재산은 내가 다 취득하고 2억을 받아오는 걸로. 그래서 이렇게 판단이 납니다. 그런데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통해서 이걸 다 포기한 경우에도 나는 2억만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2억을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는 한 푼도 안 받았으니까 6억을 다 청구할 수 있다. 원래 이 8억인 경우도 원래대로 하면 대법원 판결대로 하면 내가 포기한 꼴이 되기 때문에 기각이 돼야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이거를 다른 상속인이 취득했을 뿐 내가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7억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자, 대법원 판결과 지방법원의 판결이 갈립니다. 이렇게. 여기서 아직 그 지방법원의 편을 드는 손을 들어주는 그런 대법원 판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실무상 저희는 지방법원의 판결을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재산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이렇게.
상속재산입니다. 요거는 협의 분할을 했습니다. 이거는 그대로 있습니다. 상속재산인 채로. 이런 경우에 대해서 고등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거는 실제 취득한 기준, 실제 협의 분할에서 얼마를 받았는지 그 금액을 순상속분액으로 봐서 유류분 청구금액에서 공제합니다. 그런데 한 사건에서 그대로 또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보자면 이거는 구체적 상속분, 기준으로 판단을 합니다. 나뉩니다, 이게. 그래서 유료만한 청구 소송을 하실 때는 가능하면 상속재산이 있으면 협의 분할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걸 모르고 협의 분할을 해서 다른 상속인한테 주거나 이런 상태에서 유료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라고 한다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순상속분으로 주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강의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청구하는 것은 유류분이 아니라 유류분 부족분이라는 것을 청구하게 되고, 이 유류분 부족분은 유류분에서 유류분권자가 받은 특별수익과 순상속 금액을 빼게 되어 있습니다. 이 순상속액은 구체적 상속분과 상속채무로 나눠집니다. 이거는 상속채무는 법정 상속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구체적 상속분은 두 개로 나눠지겠죠. 협의 분할을 한 경우와 협의 분할이 없는 경우. 협의 분할이 없는 경우는 구체적 상속분을 기준으로 순상속분을 계산해서 청구하는 유류분에서 빼주게 됩니다. 그런데 협의 분할에서 이미 나눠 가졌다 그럴 때면 실취득, 실제로 취득한 재산을 기준으로 순상속분액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대법원에서 이 상속재산을 유류분에서 순상속분을 계산할 때 이미 협의 분할을 마친 상속재산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하는 대법원의 입장과 서울 고등법원이나 광주 고등법원 이런 사실심의 사실심 법원에서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를 말씀드렸습니다. 소송하실 때 이 부분을 잘 감안해서 하신다면 보다 유리하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이런 거죠. 상대방이 이런 걸 잘 모릅니다. 그러면 나는 대법원의 판례를 주장해서 야 원래 네가 이걸 다 받았어야 되는데 협의부들에서 네가 스스로 포기한 거니까 원래 네가 다 받은 걸로 계산하고 다 구체상속분만큼 빼고 청구하는 게 맞아 라고 하면서 대법원 판례에 따른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모르면 그렇게 판결이 날 개연성이 높아지겠죠. 그러나 만약에 내가 원고 입장이다 그러면 몰랐어요. 그래서 내가 상속분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럴 때는 내가 이쪽 주장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어느 쪽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곧 소송의 승소와
패소 금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추가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와 관련 판례는 제가 첨부 파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게 있다면 댓글 달아주시면 또는 저희 사무실로 전화하시면 사무실에서 변호사님이 안내를 상담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